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송나라 때 대시인 소동파, 즉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동파는 22세 때 과거의 합격에서 친상을 치러야 하였습니다. 또 그 직후엔 상경하고 얼마 안 되어 부친상을 치러야 해서 또 낙향하는 등 분주한 나를 보냈습니다. 33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표적에 오르는데, 이때 마침 신종의 시대로 왕안석의 신법 운동으로 인해 조정이 소령들이 휘말렸던 때였습니다. 소식은 국가 정책의 개선 자체에는 찬성했으나 왕안석의 세력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유성과 속됨 때문에 왕안석 본인에게도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극형 계획은 오히려 국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식을 구법당의 기파로 보지만 그는 구법당의 의견에서도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소수파였습니다. 실제로 후에 그 구법당이 시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려 하자 그런 일부 법은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문정대로 총독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려 황제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건으로 발령받아 오랫동안 지방을 전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임장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을 시행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남성 수사가 잘 될 이만 지금의 항저우 지사로 가서 이만을 더 발전시키고 왔습니다. 동파육에 대한 고사로도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1719년 지방 실태를 올린 상소가 친법당 일파의 눈에 거슬려 이때 왕원성은 실어가 상태였지만 파직당하고 문표까지 받았습니다. 퇴로의 이혼도 있고 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져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신선사상 등에도 심취하였습니다. 신정이 좋고 구법당이 직화하면서 소식은 예부상서를 전개에 복귀했으나 이미 신법이 유효성에 예본 나중에도 없이 권력 정탈에 이용하는 조정의 상황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당시 시해를 벌리던 성리학자들과 사이가 나빠졌고 기양을 받습니다. 훗날 성리학을 숭상하는 이들이 이런 사실과는 상관없이 소식의 시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때 유비된 곳이 해남인데 소식 덕분에 해남에 학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해남 출신의 과거를 본다가는 자체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소식이 가르친 제자들 넷이 해남 최초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뒤 휴정이 즉위하면서 사면받아 상경하던 도중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소식 사후 26년 뒤 고종은 소식을 태사로 추정하고 소식의 손자인 서부를 일부 상소로 삼았습니다. 또한 효정 시기에는 충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설리홍조라는 사사성어와도 그 연관이 있습니다. 소식이 소철에게 또는 답사에서 유리한 사자성어입니다. 그가 신법에 반대했던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왕원석을 지지하는 측은 그가 지방을 전전하던 과정에서 신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혀 행로를 하는가 하면 반대로 사마왕을 지지하는 측은 오히려 지방 생활 중에서 신법의 폐해를 봤으며 왕원석 일파의 일선을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확하기는 어느 적에도 처하지 않고 그저 예술가로서 또는 백성을 위하여 유일한 권리로서 모든 부분에 자신이 생각한 바다를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서예도 당대 제의를 평가받았습니다. 미불, 항정견, 재경과 함께 북선 4대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서예는 처음은 난정서를 배우고 안정경의 서예에서의 인간성의 발론을 발견하였으나 후에 오히려
오이는 모방을 개척하고 일가를 이뤘습니다. 당시가 서정적인 데 대하여 그 시는 철학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경을 개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적백부는 보령의 명작으로 널리 애청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지금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본은 학자들이 과거 공부를 할 때 풍월에 눈돌림 틈이 없다가 급제하고 나서 시즌 법을 보는 과정에서 소동파의 시에 푹 빠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시인으로서 유명한 소식은 관료로서도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취수사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취수사업에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등 물에 관련된 운영, 관련된 고대 중국에서 매우 필요한 기술이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소동파 소식은 이 부분에서 아주 밝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주 탄핵된 게 위배나 낙행을 하였으나 다시 분리와 지방관련 등 권력을 맡다가 활동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주는 유명한 간신 고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고구는 소동파의 석이었습니다. 그를 잘 써서 소동파가 잘 해줬고 후에 권력을 찾게 된 뒤 고구도 소동파의 가족을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대한 견해에서 진나라 전통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룡을 영으로 높게 평가하여 조정은 어마어마한 도적이자 이리 같은 자로 평생 유배를 하였습니다. 유배는 공룡의 천하에 자신이 있음을 준다는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하늘이 만약 한나라에 복을 내려 공룡 곁에 유비가 있었다면 유비가 조조를 비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서동파 소식의 정통론 이런 게 삼국 전부 정등선 없고 도덕도 없이 누구도 천하 통일을 못했으니 힘센 놈이 정통이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어서 동파 지림 일권에 실린 동네 아이들이 삼국 이야기를 듣다 나는 제목이 그래서 친구 앙팽의 말을 빌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자조와 유비의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 앙팽이 언젠가 말했습니다. 골목에서 장난이 심해 가족들이 골치 아파하는 아이가 있으면 돈을 주고 모여 앉아 옛날 얘기를 듣게 한다. 삼국에 관한 얘기를 듣고 유연되게 입회하여 어려움에 처해서도 눈물을 흘리다가 조조가 피했다고 하면 즐거워하고 통쾌하다고 한다. 이로써 혼자와 소유는 영향 100대를 지나도 끊어지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소동파는 북어를 좋아해서 좋은가 바꿀 맛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신관과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신법의 반대에 위배되자 신관이 그를 임한으로 찾아와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관이 소식을 마음하였고 소식은 신관을 뼈 깊이 증오했다고 합니다. 소식은 1077년 소주의 지주 시절 홍수가 나자 백성들을 이끌고 제방을 쌓는 치수 사업을 하였습니다. 홍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 민심을 안정시키고 민망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감사의 뜻을 담아서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바쳤습니다. 소식은 입맛이 까다롭고 미식가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요리를 나눠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기로 홍소육을 만들 백성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물한 고기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다시 베풀어 준 소식의 인간적인 면에 백성들은 홍소육을 고마운 마음이 담긴 고기라는 뜻으로 즉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요리는 서울의 인기 요리가 되었습니다. 3년 뒤인 1080년 소식은 조정을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가 제목을 파직되어 황제로 귀향을 갔습니다. 따로 사람을 부를 수도 없는 유배인의 신부야 소식은 내가 바로 요리사라는 심정으로 선수 밥을 해먹고 지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로 홍소육을 즐겨 해먹었는데 요리법을 바꿔서 약한불에 적은 물로 푹 삶은 수육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법을 실어 적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식재육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권영희 씨는 1989년 황제 유배를 마치고 관직에 복귀한 소동파는 절강선 항주의 지주로 부임하여 폭우로 건너온 태화로 침수폐해를 입은 백성을 고지하고 항주의 연행 호수인 서호에 제공을 쌓는 치수 사업을 통해 침수를 막았습니다. 이에 설명한 대로 중국 권력의 통치 덕분에 꼭 들어가는 것이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이었습니다. 소동파는 이 치수 사업에 매우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식 덕분에 폭우에도 호수 없는 요리 없이 무사히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소식에 선물을 주기로 하였는데 어느 아침 전에 서울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예전 소식에 백성들과 함께 홍소육을 만들어 먹었다. 소식이 그 요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소식에 돼지고기를 선물하였습니다. 늘 먹던 홍소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던 소식은 돼지고기 덩어리를 네모나게 잘라 김통에 넣고 그 간장 양념을 해서 삶아보았습니다. 먹어보고 맛이 괜찮았습니다. 소동파는 바로 그 요리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백성들 잘 돌봐주던 데다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주는 소식의 유능함과 덕을 기린 백성들 그 요리를 소동파의 호를 따서 동파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파육이 항저 제작거리에서 인기를 끄는 것을 본 소식이 적대 세력들의 이를 와전시켰습니다. 소식이 백성들의 동파육을 강제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고 탄핵하였습니다. 문제는 무능한 송나라 조정이 진상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적대 세력의 탄핵을 그대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식은 또다시 해남으로 이별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좋은 어르신을 만나 큰 덕을 입었는데 값지도 못했다면 미안해 하였습니다. 소식이 가르쳐준 요리법을 지켜 동파육을 항저의 명물로 전수하였습니다. 덕분에 동파육을 항저의 대표 요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1950년 정부로부터 항저의 대표로 하는 30대 요리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맥직이 들어와 적응하는 것이 다른 만큼 더 이익은 없고 5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요청한 여러 사책과 더불어 거두 사과는 금방 모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려가 조공을 바치면서 사신 폐벽을 권력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절을 칭하였습니다. 소식은 이를 물리치며 고려가 우리 조정에 충실하면서 우리 생명을 쓰지 않는다. 내가 어찌 감히 이걸 받겠는가. 사신이 그를 받고 회령이라고 칭하자 그러한 뒤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위인자 시인으로 살아준 인물이지만 고려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를 두고 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연호도 송나라와 다른 연호를 쓰는 등 고려 황제를 칭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국 각사 의천이 송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좋지 않는 반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를 홀대할 수 없었던 송나라 사정상 소식은 소동파는 의천의 개인 가이드 노릇까지 해야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송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동파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 송은 여와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는 문정, 숙정 때 이르까지 이런 여와 송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나라 고장에 팽장을 함락시켰을 때 고구려 당시는 수하방 군사가 30만이었고 고려 인정 5년은 전대에 비해 또 배가 늘어났습니다. 당대 중개에서는 고려가 수십만 대군을 확보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무렵 고려는 고려가 연나라 전쟁 시절부터 꾸준히 대군을 양성하였습니다. 연나라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나라와 성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후방에서
대군을 가진 고려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고려가 어느 한쪽에 붙는다면 전세가 크게 기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려를 취하고 해도 송은 항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요는 천리정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상황은 송나라와 연나라가 단독 이를 노리는 공동 1위인 상황에서 캐스팅 보드를 가진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이 때문에 송나라 연나라는 고려 사실은 호하게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송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신들은 자국의 국력을 믿고 송나라의 안하무인적인 행태를 하였습니다. 조공은 제대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하사품을 일도로 받아갔다고 하사품을 개봉이나 항주 같은 대도시에 바로 근거은으로 고려가 바꿔갔다고 합니다. 군사 기빈 지도를 비롯해 황실에만 있는 희귀 도서들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이 고려에 대한 사책 조치를 금지한다는 성서를 올렸습니다. 황제에게 입시하기 전에 다른 사신들과 논쟁만다 접대를 받거나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 백성이 물건을 강탈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 당시 국제관계상 소문 고려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소동파 입장에서는 송나라가 고려에 휘둘리는 것을 안타까워 했고 고려가 사실상 주는 건 없는데 달라는 것이 많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감정이 고려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반대파들에게 책잡혀서 공격당할 빌미를 줬습니다. 바다를 끼고 멀리 있는 고려보다 가까이 있는 서하나 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며 소식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서하나 여처럼 수십만 세표를 받고 성을 상부로 모신 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의 아우를 자체하며 여러 차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고생이 심은 아우가 형에게 하소연을 하고 투쟁을 부린다고 형의 동생을 멸시한다 이 말이 되냐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소식을 바르니 고려 사신들이 위에도 들어가 고려 조정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소식은 고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백성들이 힘들 뿐더러 고려가 받아간 눈물들을 가난하게 남기고 말하는 성을 받든다면서 정작 실만 챙겨가는데 심지어 성의 허점을 탐구하며 송나라 고려가 관계가 가난히 뒷거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파들은 그런 5가지를 서하나 연나라도 모두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소식이 주장한 것처럼 연나라에 직접 뵐 것이 들어와 고려와 관계를 끊는다면 후에 여에게 침략당할 때 우리 손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고려가 도와줄 거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려 관계가 단절되면 여는 반드시 침공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요의 침공을 막거나 외교적으로 침공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더라고 하자 소식은 말을 못하였습니다. 소식이 반대파들의 소식이 고려 때문에 돈이 많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고려는 셰퍼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소문 경제에 대보는 사고와 연나라가 매년 받는 수십만의 셰퍼 때문인데 정작 사고와 연나라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송의 우호적인 고려를 멸시하며 송의 우호적인 나라를 적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식을 사하나 연나라에 잡자로 말았습니다. 소식 반대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소식은 자신이 아도나에 자꾸 악을 구걸하지 못했던 황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소식으로 인해 그 감정이 상했을 고려인들의 마음을 다독이라며 의처는 대표 국사 의처의 개인 가이드를 하라는 명을 받고 하였습니다. 반대파들의 소식을 비판하는 부분은 강자에게 야가하고 약자에게 가가다는 것입니다. 송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사하와 연나라에는 싫은 소리도 못하면서 사하와 연나라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고려가 송에게 자세를 낮추고 우호적으로 나오니 만만하게 보고 멸시한다며 소동파를 글만 쓰는 이선자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식은 고려를 멸시했는데 이 때문에 고려와 송우의 군열이 걸떠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송나라 조정이 소식을 자체시켜버렸습니다.
이후로 소식은 지방을 전전하게 되었으며 중앙청계로 복귀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승세상 고려와 협력하여 송나라 입장상 소식이 바로는 위험하였습니다. 눈치 없이 고려를 만만하게 보고 공격성 발언을 하다가 오히려 자국에서 소식을 팽개해버린 것입니다. 즉 정작 고려인이나 후세의 조선인들이 가진 소식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려로부터 조선 중기까지 신은 모름지기 소식과 항쟁을 모험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급장 33명을 가리켜 30동 파출이라고 할 정도로 소식의 인기는 높았습니다. 현대는 고려에 대한 반감을 품은 인물 정도로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 이인상도 수필 서당파에 어느 정도 식당에 가니 책복부가 적힌 시를 액자로 매달려 있어서 서당파 고려를 해명하던 사이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호통을 쳤습니다. 식당 주인이 놀라서 그런 쓰레기 같은 인물인지 몰랐다며 액자를 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고려를 해명했는데 그러나 현대 형국에서는 여전히 서당파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에 대한 반박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덮어놓고 고려를 싫어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의 외교 입장도 서당파나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했고 여러 주택도 보였습니다. 실제 서당파가 고려를 무조건 위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장례가 당시 송나라에서 인기를 끌던 고려 부채를 선물하였습니다. 고려 부채를 칭찬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고려국에 태어나서 건강산을 한번 구경하였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건강산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본다면 고려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당시 고려 조정의 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 소동파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